안녕하세요. 별에는 밤 제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상,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할 단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포함을 하면 좋을 만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양을 해야 할 단어의 첫 번째는 항상, 늘, 매번, 계속이라는 빈도부사입니다. 이 빈도부사는 긍정의 문장의 표현을 하든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에다가 넣든 간에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방향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너는 맨날 네 얘기만 하잖아. 너는 늘 네 말만 하잖아.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에 항상, 늘, 계속이라는 빈도부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듣는 사람은 주로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긍정적인 문장에 앞서 말씀드린 빈도부사가 포함되면 어떤 어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항상 나를 잘 챙겨줘서 좋아. 나는 늘 네가 도전하는 사람이라서 자랑스러워. 이 두 가지 문장 어떤가요? 듣기에 편안한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긍정적인 의미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항상, 늘, 매번, 계속이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장 안에 예외의 가능성을 두지 않고 꽉 차져 있는 빈도부사, 그러니까 항상, 늘, 매번, 계속이라는 빈도부사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걸 지향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앞에는 특정 하나의 시점을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시점에 경험한 사실을 넣고요. 마지막에는 그 경험에서 내가 받은 감정이나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면 한 문장으로 깔끔하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문장을 다시 좀 변경해서 들려드려 볼게요. 나 오늘 아침에 출근 지각했을 때 우리 통화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무언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앞에 특정 시점이 있죠. 나 오늘 아침 출근했을 때, 지각했을 때 있잖아. 특정 시점이지요. 우리가 통화하면서 너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를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경험한 사실 맞지요? 이건 내 생각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나는 무한한 감정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장 안에는 계속, 항상, 늘, 매번 이라는 단어, 빈도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때는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분노감을 느끼고 체념을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맥락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요. 감정을 공감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문장 예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제 우리 오빠랑 만나서 데이트했을 때 있잖아. 그때 나 오빠가 하는 말만 듣고 내 얘기는 하나도 꺼내지도 못하고 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역시 듣는 사람은 아, 내가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하고 왔나 보다. 그리고 제이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아쉬웠나 보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지금이라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본인도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항상, 늘, 매번, 계속 이라는 빈도부사가 듣는 사람의 분노나 체념 또는 억울함, 답답함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손발을 다 묶어놓은 채로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대신에 특정 시점을 쓰고 사실을 쓰고 내 감정이나 내가 받은 의미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명료하고요.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답답함보다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 문장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문장의 후반부에 나는 어떤 걸 기대해 라고 덧붙이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문장을 전달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제가 추후의 동영상에서 좀 모듈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양을 해야 될 단어는 당연히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역할 수행과 관련된 당위성을 부여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문장 안에 포함을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은 내가 기꺼이 받아야 될 것을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요구가 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남들도 다 하는 것쯤의 하나로 여겨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연이라는 단어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을 더 싣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희생이나 노력의 결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하고 있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던 노력들이 보잘것 없어지고 남들도 다 하는 것쯤 하찮은 무엇인가로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척이나 답답하고요. 그리고 화가 날 때가 많고요. 당연이라는 말로 나의 역할을 당연시하는 부과하는 문장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은 누적치가 쌓이면 체념을 하게 된다라는 폐해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네가 나 좋다고 먼저 말해서 쫓아다녀가지고 사귀게 된 거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맞추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부모님이면 자녀의 마음은 말 안 해도 잘 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던가 또는 친한 친구면 이 정도쯤은 장난으로 넘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애가 생겼으면 엄마가 돼서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문장들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한테는 당연한 것이 상대에게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말해 버리는 순간 그것은 너무나 요구적인 것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라는 문장 대신에 내가 그것을 기대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이런 것을 바랬어. 라는 문장으로 나의 바람과 기대라는 것을 상대에게 정중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바람, 나의 기대는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의 목소리로 우리의 대화에 동참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너가 나에게 먼저 좋다고 표현을 해주어서 마음도 열고 우리가 사귈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 나는 너가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내 마음을 더 많이 배려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는요, 엄마, 아빠가 제 마음을, 제 진심이나 제 의도를 좀 더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 기대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여서 내가 하는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여 줄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으니까 엄마가 퇴직이나 휴직을 하고 아이를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항상, 매번, 늘, 계속이라는 빈도부사 대신에 특정 시점으로 한정한 나의 경험을 말하고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라는 역할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단어를 대신해서 나의 기대나 나의 어떤 바람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플러스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유와 실천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일상에서 실천을 해서 말을 정말 잘하는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